자, 강의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료를 네.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해가 2016년이니까 이제 17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 그동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이제 치료해 왔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으셨는데 그 많았던 치료 사례 중에서 요즘에 가장 최근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하고 치료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멋지게 이별하신 환자분 한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29개월 29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2년 약 2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2년 그러네요. 반 정도 네. 한방 치료를 통해서 저와 함께 모든 양액을 끊는 데 성공하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 범위로 회복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사라지고 네. 그래서 실질적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라고 합니다. 이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한 2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별을 하는 그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29개월인데 네. 10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 환자분과 함께 29개월 동안 정말로 열정과 노력과 의지, 그렇겠네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 우여곡절들을 29개월 동안 겪었는데 10분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우, 참.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제 많은 그 어떤 그 환자분에 대한 정성 그리고 그 환자분과의 그렇네요. 서로의 노력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함축이 돼 있는 1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니 진짜 말이 2년 반이지 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네. 물론 치료하시면서도 힘드셨겠지만 환자분께서도 웬만한 의지 갖고는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 이 의지라는 게 진짜 사실 하다 보면 이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좀 오늘은 안 하고 싶다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2년 반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오늘 앞부분에 혼밥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이제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심지가 약한 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류마티스를 어떻게든 내가 약을 끊고 나아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네. 심지가 엄청 강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를 만나시고 29개월을 저와 함께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네. 것 같네요. 원장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평생 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소개해 주시는 사례처럼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가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네. 이 발병률이요 약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약 50만 명 이상이 국내에 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고혈압 환자분들처럼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평생 관리하는 병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인식이 되어 있고 네. 지내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평생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약을 끊고 네. 나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일각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불치병이다, 네. 난치병이다, 약을 먹으면서 그냥 관리하면서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런데 그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환자 사례분처럼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별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해도 나은 분들이 실제로 있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일단 도전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저에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긴 시간을 치료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턱관절을 치료한 분들은 이게 속전속결이에요. 턱관절이라는 것은 네. 좀 빨리 낫고 한국인의 그 빠른 성격에 잘 맞는 치료법을 말씀드렸는데 턱관절 환자분들은 굉장히 빨리 낫고 치료 기간도 짧은 기간가 많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나 어려운 병이잖아요. 네. 1년 이상 치료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신 분들 많고 그래서 네. 저에게 치료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송 제가 나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매주 들으신 환자분들이 많아요. 제 네. 환자분들이. 네. 예. 물론 우리 원어방송 청취자분들, 이 프로그램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지만은 제 환자분들은 일부러 이 시간을 또 찾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듣다가 또 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겠죠, 정말.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으면은 네. 지치는 와중에
좀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막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 있거든요. 치료 과정 중에 네. 명현 반응이라는 게 나와서 막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네. 병이 몸에서 딱 없어져야 할 때 굉장히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병이 우리 몸에 어떤 위치에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사춘기 같네요. 그렇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병이 딱 꺾이기 전에 네. 몸에서 굉장히 발작적으로 광분한다 그럴까요? 굉장히 막 튀어나와요. 그때 네.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평온한 상태에 이제 관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현 반응 나오는 그런 힘든 상태에서 이 방송 들으면서 이제 제 얘기 듣고 목소리 들으면 기운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꼭 매주 들으신 환자분들 계시고 대구에서도 꼭 찾아 들으신 분 계신데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도. 그래서 오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절대 낫지 않는 병이고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극복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낫지 않는 병이라면은 제가 17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진료를 지금 자리에서 이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실제로 낫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기 때문에 제가 17년간 지금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평생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렇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2년 반 동안 고생을 하시고 거기서 멋지게 이별하신 이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 어떤 분인가요? 2013년 초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었고요. 13년도 초에 진단받고 1년 지나서 2014년 초에 저를 찾아오셔서 류마티스 이별 여행 이 치료를 시작한 거죠. 네. 이분은요 관절 부위가 굉장히 많은 다발성 류마티스 관절염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등, 발바닥까지 상체, 하체로 네. 관절 통증 부위 염증이 전신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제 2014년 초에 저와 함께 한방 치료 시작한 거죠. 뭐 상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신으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던 건가요? 네. 다만 다행인 것은 네. 상하체 다 있었지만은 증상이 1년밖에 안 됐어요. 진단받은 지. 그리고 류마티스 약을 복용한 지도 1년밖에 안 됐었고. 네. 그래서 아직 관절이 틀어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까지는요? 예. 1년 지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굉장히 빨리 찾아오신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원장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을 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방 치료로 호전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발병 또는 진단받은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한방 치료하신 분들이 네. 그래도 변형 없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완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약을 그동안 복용했건 복용하지 않았건 간에 이 관절 변형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약을 먹건 안 먹건 간에 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몸을 변형시킨다. 관절이 틀어지고 변형이 나타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내 몸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요. 아니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놔두게 되면 이 관절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네.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낫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낫느냐가 중요한데 네. 병이 나아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변형이 안 되려면 관절 변형이 안 되려면 류마티스가 나아야 된다. 약을 많이 먹건 적게 먹건 병이 나아야지 내 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어져야지만 관절 변형이 없어진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리 약을 열심히 챙겨 드신다고 해도 5년, 10년, 15년 지나면은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이 관절 변형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내 몸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관절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절을 변형을 예방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세요, 환자분들이.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절 변형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내 몸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내 몸을 떠나야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증상이 나온 건 없었나요? 이분은 갑상선에도 이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갑상선도 자가 면역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갑상선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갑상선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 환자분이 갑상선이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이 이상 있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오고요. 네. 그리고 외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목 앞쪽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 다음에 갑상선이 나중에 생긴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동시에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갑상선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동시에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면역 이상으로 나타난다. 예. 그런데 이제 양방에서는 항암제 성분의 약, 네.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등으로 몸 안의 모든 염증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굉장히 속효가 난다. 예, 약을 오늘 먹으면요. 네. 24시간 내로 관절이 덜 아파져요. 양방 약의 장점이고 양방 네. 치료의 좋은 부분이죠. 그에 반해서 장기간으로 갈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오래 먹는 분들이 관절 변형이 예방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오래 먹으면서 통증은 억제했는데 네. 관절은 비틀어진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몸에서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지만 관절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양약을 줄여가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이 환자분 역시 그렇다면 이 치료를 받으면서 양약의 양을 좀 줄여간 건가요? 네. 그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의 특징은 네. 첫 번째로 이제 혈액 순환을 좋아지게 합니다. 관절 부위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 발생한 염증을 네. 진통제처럼 급격하게 통증을 빨리 없애진 못해요. 그러나 천천히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혈액 네. 순환이 되면서 관절의 조조강직이 풀어지고 관절에 부어있던 이 붓기가 빠져요. 그 대신 속도가 좀 느린 것이 특징이에요. 한방치료는. 그러나 시간이 이분도 오늘 29개월간 치료했잖아요. 서서히 시간 누적될수록 큰 산이 만들어져요. 몸이. 서서히 만들어져 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우뚝 서게 돼요. 몸 상태가. 땅을 다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올라가네요. 예. 이게 한방 치료의 류마티스 치료의 이제 장점인데 네. MTX라고 하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드신 상태에서 네. 이제 류마티스 항체 자가 면역을 조절하면서 갑상선과 류마티스를 동시에 조절하는 약을 투여하면서 류마티스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9개월 동안요. 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처방한 한약을 드셨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한약 먹을 때 100일을 먹어서 정성껏 먹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이분은 29개월이니까 정말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한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공들여서 먹으신 거고 네.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하면서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서 나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도 물론 열심히 치료해드렸지만은 긴 시간 동안 이분도 역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MTX를 매주 수요일날 이제 세 알을 드셨었는데 MTX가 어떤 거죠?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항암제 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다 대부분 드시는 약이에요. 그렇군요. 이 노란색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알약인데요. 네. 이게 노란색으로 귀엽게 생겼으나 항암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서 대부분 지내시게 되는데 이 약을 이제 끊는 거죠. 저하고 함께. 2024년 4월에 세 알에서 두 알로 줄이고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 두 알에서 한 알. 그리고 2015년 2월부터는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2월부터 끊은 상태로 지금 2016년 지금 10월 달이니까 벌써 끊은 지 1년 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약 없이도 정상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관절 통증이 없고 혈액 검사상으로 정상이고 그리고 할록신이라는 약도 2015년 6월 9일부터 끊고 모빅이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까지도 2016년 8월 마지막으로 끊으면서 모든 양약을 29개월 동안 끊는 데 성공하고 정상으로 회복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약물이 점점 줄어들면 염증 수치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네. 그렇진 않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염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높아지진 않았나요? 약을 이제 줄일 때 제일 걱정하신 부분이 요거예요. 네.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은 염증이 눌러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약을 줄일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천천히 끊었죠.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ESR이 23, 25, 39, 18 가장 최근이 2016년 8월 17일 날인데요. 네. 정상 범위로 10대로 나왔어요. ESR이 10대로 나왔고 CRP 수치 역시 염증 수치인데 네. 0.93, 2.25, 2.60 이렇게 나오다가 가장 최근에 2016년 8월에 0.32 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1년 8개월 지난 상태에서도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을 끊을 때 혈액 검사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한방 치료 류마티스 치료의 이 특징을 보시면요, 한 방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혈액 검사를 중간에 본인이 다니던 류마티스 내과 양방에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병행을. 아, 그렇군요. 예, 한방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한방, 양방 병행하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약 치료만 하면서 양약을 끊는다 이게 아니고 한방 치료를 하면서 양방의 혈액 검사 결과 참고하면서 이렇게 혈액 검사 수치가 약을 줄였을 때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서서히 안전하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하면 의사도 환자분도 서로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 서로 신뢰하에서 약을 줄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이 점점 줄어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를 좀 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간혹 저를 찾아오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네. 저에게 이제 메일로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을 혼자서 끊으시다가 너무 급격하게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관절 변형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류마티스 약을 끊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시간을 좀 시간을 갖고 해야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예, 몸 상태하고 혈액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하셨을 때 이제 염증 수치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약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나았다고 보면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약을 다 끊었고 네. 29개월 동안 그리고 중간에 혈액 검사상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네. 정상 범위로 유지를 했고 양약을 다 끊은 상태, 특히 면역제제를 다 끊은 상태에서 1년 8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정상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관절 증상도 없기 때문에 2016년 지금 10월 상태, 이번 달 상태는요. 한약도 이제 안 드시는 상태예요. 치료가 그래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방 치료까지. 그래서 임상적 관해 완치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혹시 그럼 갑상선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다 없어지셨었던 그렇죠. 건가요? 갑상선이 이렇게 혹처럼 나와 있던 부분, 튀어나와 있던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 갑상선과 류마티스가 따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갑상선이 좋아지면서 류마티스가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도 좋아지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좋아진 거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류마티스 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혈액 검사도 정상, 갑상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정상, 임상적 관해 상태 29개월간의 대장정을 통해서 이분은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뤄내신 분입니다. 아마 네.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지금까지 영화처럼 필름이 쫙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네. 내가 진짜 잘 견디고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강의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강의 네. 감사합니다.